안녕하세요, 소중한 친구 여러분. 오늘은 제가 73년 동안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배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힘든 방법으로 배웠지만 이제는 사랑을 담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들입니다. 1. 방문과 타인의 공간 존중에 대하여 제가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졌을 때를 잘 기억합니다. 딸 지수를 거의 매일 깜짝 방문했죠. 맛있는 빵을 가져왔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예고 없이 방문할 때마다 지수가 약간 긴장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12살인 손녀가 아이다운 솔직함으로 말해주었죠. 할머니, 엄마가 재택근무 중일 때 할머니가 갑자기 오시면 걱정하세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미리 전화해서 시간을 정하곤 했죠. 우리 관계는 그 이후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공간과 일과를 존중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만남은 더 특별해졌습니다. 계획된 방문이기에 모두가 그 시간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험은 제 이웃 미란 씨와의 일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미란 씨는 제가 점심을 준비하거나 잠시 쉬고 있을 때 불쑥 찾아오곤 했죠.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란 씨, 3시에 차 한잔 하는 게 어떨까요? 그때 제대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단순히 방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 민수가 매일 친구 집에 가서 윷놀이를 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친구가 좋아했지만 몇 달 후에는 그의 아내가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을 시간이 없어졌거든요. 민수는 초대가 줄어들까지 몰랐고 결국 친구가 일주일에 2번만 윷놀이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야 깨달았습니다. 2. 건강관리. 나의 가장 큰 재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60세 때 의사가 제 혈압이 매우 높다고 말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죠. 튀긴 음식을 자주 먹고 운동은 하지 않고 제가 튼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저를 응급실에 데려가느라 여러 번 일을 빠져야 했습니다. 그때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한 바퀴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73세인 저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걷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공원에서 만납니다. 건강한 요리법도 나누고 함께 웃습니다. 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잠도 잘 자고 가장 좋은 점은 더 이상 응급실로 아이들을 걱정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80세의 영희 할머니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분은 매일 공원을 걸으셨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65세의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요. 의사는 항구울제를 처방했지만 그녀는 먼저 운동을 해보기로 했대요. 10분부터 시작해서 15분, 이제는 1시간을 걸으신다고요. 비결은 그녀가 말했죠. 천천히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식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소금 대신 제가 기르는 작은 정원에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가지가 잘 조리하면 맛있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튀긴 음식 말고도 맛있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손녀는 제가 웰빙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농담하곤 해요. 가족단체 채팅방에 요리법을 자주 공유하거든요. 정기검진에도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예전엔 아플 때만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하고 구강 건강도 챙깁니다. 제 노인병 전문의 말씀대로예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죠. 맞는 말이에요. 건강관리를 더 잘하기 시작한 이후로 복용하는 약의 양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3. 가족은 우리의 진정한 보물. 제 친구 철수는 항상 아이들을 위해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며 가족 식사 시간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막내의 첫 걸음마, 딸의 학교 발표회를 놓쳤죠. 은퇴했을 때 돈은 많았지만 추억은 빈곤했고 자녀들이 거의 낯선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사로 은퇴한 후 겨우 생활할 만한 월급으로도 일요일 가족 점심을 꼭 챙겼습니다. 돈이 빠듯할 때도 사랑이 가득한 스파게티를 만들어냈죠. 오늘날 제 자녀들과 손주들은 기쁘게 찾아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오고 새로운 소식을 나눕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여 떠드는 소리는 어떤 은행 장어보다도 값집니다. 특히
큰 손녀의 15번째 생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큰 파티 대신 그 아이는 제가 특별히 만드는 구운 닭고기로 가족 점심을 요청했어요. 할머니, 일요일처럼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웃는 걸 원해요. 그날 저는 이 순간들을 오랫동안 우선시해온 것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 이웃 수연 씨는 저와 같은 미망인인데 거의 자매나 다름없죠.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함께 보내고 우리 가족들도 섞여 지냅니다. 그녀가 무릎 수술을 할 때 자녀들과 번갈아가며 돌봤죠. 당신은 내 많은 친척들보다 더 자주 찾아와요 라고 그녀는 늘 말합니다. 맞아요. 가족은 돌보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죠. 4. 경제적 독립, 노년의 품위. 제가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죠. 저는 평생 어려울 때도 매달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요했을 때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었죠. 제 친구 미영 씨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집을 팔았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했죠. 지금은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잘 대해주긴 하지만 자신의 독립성이 그립다고 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녀가 어느 날 고백했죠. 나를 위해 뭔가를 남겨뒀을 거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예산 관리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노트에 모든 지출을 기록해요. 약값, 공과금, 장보기, 비상용으로만 쓰는 저축 계좌도 있죠. 많진 않지만 안정감을 줍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의 할인을 활용하고 의료보험을 잘 이용하는 법도 배웠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갈등만 일으켜요. 줄 수 있다면 마음으로 줍니다. 줄 수 없다면 사랑을 담아 설명하죠. 갚지 않은 빚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것보다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5. 취미의 기쁨. 65세 동네 문화센터의 무료 강좌에서 그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붓도 제대로 못 잡았죠. 지금은 제 그림들이 집 안 곳곳을 장식하고 있어요. 유명한 화가는 아니지만 각 그림마다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죠. 그림을 그릴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제들도 잊혀져요. 제 첫 진짜 그림을 그린 날이 기억나요. 우리 집 정원의 간단한 풍경화였죠. 영희 선생님은 제가 색감에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너무 신이 나서 인터넷으로 미술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네,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어요.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노인 예술가 그룹에 속해 있어요. 거기서 서로 조언을 주고받고 격려합니다. 제 친구 정숙 씨는 점토 공예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손주들을 위해 작은 장식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동네 장터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만드는 즐거움과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고 해요. 또 다른 친구 김 할아버지는 차고에 목공을 시작하셨어요. 작은 가구와 나무 장난감을 만드시죠. 매 작품에 내 마음의 일부가 들어가. 그는 늘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찾는 거예요. 정원 가꾸기, 바느질 사진 찍기 등 무엇이든 좋아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70세의 한 할머니는 시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자비로 시집을 출판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셨죠. 자신의 시를 낭독할 때 그분 눈이 빛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6. 진정한 우정. 시간이 지나면서 질 좋은 우정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예전엔 모든 채팅방에 참여하고 모든 모임에 가고 싶어 했죠. 지금은 몇 안 되지만 진실된 친구들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차를 마시며 만나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은영 씨는 그런 특별한 친구 중 한 명이에요. 40년 전 우리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닐 때 만났죠. 이혼, 상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었어요. 그녀는 전화로 내 목소리만 들어도 가 슬픈지 알아요. 작년에 제가 팔을 다쳤을 때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정을 짜주었죠. 또한 독성 있는 우정을 식별하는 법도 배웠어요. 항상 험담하고 인생을 불평하러만 찾아오는 지인이 있었죠. 그녀와 차를 마신 후엔 늘 무겁고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이제는 나를 웃게 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해요. 세대를 넘는 우정도 발견했어요. 30세의 젊은 미술 선생님 지영 씨와 친구가 되었죠. 그녀는
저에게 기술에 대해 가르쳐주고 저는 제 인생 경험을 나눠요.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풍성한 교류예요. 7. 시간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거울에 비친 각 주름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눈가의 이 주름, 손주들과 많이 웃어서 생겼죠. 손의 반점들, 가족을 위해 사랑을 담 요리한 세월의 흔적이에요. 처음엔 이런 변화들이 슬펐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백발을 받아들이는 건 과정이었어요. 오랫동안 염색을 했지만 강한 화학약품이 지겨워졌죠. 어느 날 마트에서 아름다운 은빛 머리를 한 위험 있는 할머니를 봤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자연스럽게 기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 하얀 머리가 정말 좋아요. 손녀는 제가 은빛 왕관을 쓴 여왕 같다고 말해요. 물론 몸도 변해요. 움직임이 느려지고 몇몇 통증이 생기죠. 하지만 내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일주일에 3번 수중 운동을 해요. 관절에 좋아요. 그리고 노인을 위한 요가도 해요. 요가 선생님은 늘 말씀하세요. 완벽한 자세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당신 몸을 존중하는 거예요. 제 친구 영숙 씨의 말이 참 좋아요. 나이 드는 건 많은 이들에게 거부된 특권이에요. 이 말은 제 관점을 바꿨어요. 제한된 것들을 불평하는 대신 매일 모든 줄 수 있는 모든 포옹에 감사하게 되었죠. 8. 후회를 뒤로 하기. 오랫동안 젊을 때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을 자책했어요. 그게 제 큰 후회였죠. 그러다 어느 날 옛 사진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받지 못한 교육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제 친구 혜정 씨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재한 엄마였다는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2가지 일을 했거든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놓쳤어. 그녀는 늘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어느 날 그녀의 큰아들이 생일 축하 연설을 했어요. 엄마, 당신은 우리에게 노동의 가치와 인내를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의 본보기가 우리를 오늘의 우리로 만들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자신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창수 할아버지의 경우도 있어요. 젊었을 때 더 많이 여행하지 않은 걸 후회하셨죠. 그 대신 후회만 하기보다는 75세의 근처 도시로 짧은 버스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꿈꾸던 유럽 여행은 아니지만 그는 여행의 즐거움은 목적지보다는 모험 자체에 있다는 걸 발견했죠. 후회는 교훈을 얻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젊을 때 대학에 가지 않았다고요? 괜찮아요. 지금은 노인대학에서 강좌를 듣고 있어요. 많이 여행하지 못했나요? 이제는 손주들과의 모든 나들이를 큰 모험처럼 즐기고 있어요. 인생은 불필요한 짐을 지고 다니기엔 너무 짧아요. 9. 배우기엔 결코 늦지 않았다. 공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70세에 영어 수업을 시작했어요. 손자가 유튜브 사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매일 영어 비디오를 봐요. 이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던 비틀즈의 노래 몇 곡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어려웠죠. 물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인 젊고 인내심 많은 민지 씨가 특별한 기억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로운 단어를 적은 색깔 카드를 만들어 집 곳곳에 붙여요. 제 부얼튼 그림 사전 같아 보여요. 하지만 효과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쇼핑몰에서 길 잃은 관광객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정말 기뻤죠. 영어 수업에서 만난 78세의 전구 할아버지는 기타를 배우고 계세요. 손가락이 예전만큼 빠르진 않지만 중요한 건 끈기라고 하세요. 매주 수업 30분 전에 만나 그분은 저에게 기타 코드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영어 발음을 도와드려요. 노인복지관에서 기억력 강화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게임도 하고 추리 운동도 하고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기술도 배워요. 신경심리학자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리 뇌도 근육과 같대요. 많이 운동할수록 더 강해진다고요. 활동 사이사이에 요리법도 나누고 함께 웃어요. 함께 배우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10. 이웃 돕기.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요. 이야기를 들려줄 때 반짝이는 그 작은 눈동자들을 보는 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걱정됐죠. 하지만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수년간의 경험이 저를 완벽하게 준비시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각 캐릭터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물건들을 이용해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요.
아이들은 제가 스카프로 슈퍼히어로 망토를 만들거나 종이로 폭풍 우소리를 낼 때 정말 좋아해요. 이 경험에 영감을 받아 제 친구 순자 씨는 근처 양로원에서 뜨개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할머니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치고 함께 아동 보호소에 기부할 담요를 만들어요. 완성된 담요보다 더 좋은 건 그녀가 말해요. 할머니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유용하고 활기찬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정호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후 동네 공동 정원을 돕기 시작하셨어요. 은퇴 전에 농부셨는데 이제는 사회 프로젝트의 청년들에게 유기농 채소 재배를 르치세요. 흙을 만질 때면 희망을 심는 것 같아요. 라고 늘 말씀하세요. 2일, 일상에 감사.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에 감사해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침 햇살, 자녀의 전화, 따뜻한 아침 빵 한 조각. 이 습관이 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어요. 남편을 잃은 후 힘든 시기를 겪은 뒤 이 습관을 시작했어요. 슬픔에 빠져 내게 없는 것만 보였죠. 제 친구 미자 씨가 감사 일기를 소개해 줬어요. 처음엔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웠지만 점차 삶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던 날 5살 된 손자가 딸과 함께 절 보러 왔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는데 하얀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였어요. 쿠키를 굽고 있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행복한 할머니를 그렸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죠. 나의 하얀 머리에서도 아름다움을 보는 아이의 순수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 기도 모임의 정희 씨는 감사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있어요. 매달 케이크를 구워서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져다 줘요. 아픈 이웃일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인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녀는 설명해요. 12.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배우기. 마지막으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계를 정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전에는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했고 모든 것에 네라고 했죠. 지치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면서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쉽지 않은 배움이었어요. 제 딸이 매일 방과 후에 손주들을 봐 달라고 했을 때가 기억나요. 손주들을 사랑하지만 제 나이에 일주일에 5번은 너무 많았어요. 어렵게 이렇게 말했죠. 얘야, 일주일에 2번은 봐줄 수 있어. 다른 날에는 내 건강을 돌보고 수중 운동도 가고 내 시간도 가져야 해. 처음에는 섭섭해 했지만 나중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할머니가 지친 할머니보다 낫다는 걸 이해했어요. 제 친구 영희 씨는 이걸 힘든 방법으로 배웠어요. 아이들에게 절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살았죠. 어느 날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초기 증상이 나타났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직설적으로 말했죠. 부인,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누구를 도울 수도 없게 될 겁니다. 그게 건강한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경고였어요. 지금은 누군가 뭔가를 부탁하면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자문해요. 이걸 할 에너지가 있나? 나에게 좋은 일일까? 답이 아니오라면 정중하게 부탁이나 초대를 거절해요. 사람들은 내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특별해졌어요. 마지막 생각들. 인생은 인내심 있고 현명한 선생님이에요. 매일이 새로운 교훈을 가져오고 성장하고 배울 새로운 기회를 줘요. 73세인 지금 저는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변화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행복은 간단한 것들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심 어린 포옹, 친구와 마시는 커피 한 잔, 손주의 미소.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진실되기만 하면 된다는 걸 배웠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요. 모든 주름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 드는 것은 특권이에요. 매일은 선물이고 배우고 사랑하고 살아갈 새로운 기회예요. 건강을 돌보고 좋은 우울 키우고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작은 기쁨에 놀라워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마세요. 우리 모두 우아함, 지혜, 그리고 가슴 가득한 사랑으로 나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옛 말씀처럼 나이는 와인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니까요.